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말하면 월남전 8월 말하면 전투 동지인 우리 고효주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효주 선생님은 여수에 사는 분입니다. 여수에서 오래전에 여수시의원을 하면서 정말로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정말 이 여수시 또 당시 여수 인근에 있는 그 도시들 4개 도시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둬가지고 여수시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마침 지금은 월남 참전 전후에 전남도 지부 또 지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아버님과 또 네 아들이 함께 또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참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국토 방위를 위해서 아주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분인데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 소리 방송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라서 오늘 초청해서 월남전 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 오늘 말씀 나누게 돼서 아주 참 제가 아주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먼저 좀 물으셔도 좋고. 네. 사실은 어제 광화문에서 우리 장기표 선생님께서 주도하시는 국민의 소리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명칭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잘 기억이 안 돼서 하고 어제 고생하셨다고 하도 추운 곳에서 고생하셨다고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이렇게 들렸다가 갑자기 월남전 얘기 녹화 좀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준비 없어도 그냥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직접 이따가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남전 백마 제29연대 50일 포병대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총수로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고엽제 한 50년 동안 고엽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고엽제 환자입니다만은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국가의 명예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끈질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앞에서도 괜찮을 정도로 여순말로는 그렇습니다. 이물 없다고 그러는데 서로 허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순말만 아니라 어디나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물이 없다는 말은 다 알죠. 서로 그냥 참 각별한 사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런데요. 67년도에 월남에 갔습니다. 월남에 갈 때 제가 갈 때는 사실 월남에 가는 거를 굉장히 위험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제가 이런 말은 좀 하기가 좀 뭐한데 그때 돈으로 한 돈 3,000원 정도 주면 이 파병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3,000원이면 돈 많아서 큰 돈입니다. 네, 제법 큰 돈이죠. 그러나 저는 이 국가 정책으로 국가 시책으로 결정되면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67년도 8월 달에 갔다가 68년도 8월 달에 귀국했는데 하여튼 저 나름으로는 정말 고생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엽제 그때는 고엽제라는 말이 없었어요. 고엽제 우리가 포탄을 쏘기는 했지만은 고엽제가 이 질병이 된다는 것은 인식을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진짜 고엽제를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제가 지금도 사실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고 선생님께서는 언제 월남 가셨죠?
제가 70년도 파월돼 가지고요. 예. 72년도 올해 귀국해서 정확히 17개월 근무했습니다. 월남했어요. 네, 휴가도 오지 못하고 아, 뭐 이렇게 임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모두 그래서 17개월간 전상을 입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다스코프라고 그랬죠. 아, 3번을 백이병원에 구성이 돼서 병원 생활도 했고요. 결국 전상 전역을 했습니다. 아. 전상 전역을 하고. 말하자면 상위용사네요. 그렇죠. 상위군인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참 정말 그 말씀 들으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저기야 이제 그런데 우리 장 대표님 뭐 전우라고 해도 우리 장 대표님이 앓고 있는 피부병하고 같은 병입니다. 예. 만성 단마진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겨울 되면 두드러기가 이렇게 손바닥 같은 게 이렇게 생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 멜 그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안에가 뜨겁기 때문에 못 입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정식 예배 때도 와이셔츠 안 입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양해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허. 어제도 이렇게 입이 퉁퉁 붓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고엽제다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가지고 있어서 지금 50년이 다 돼도 장 선생님 같이 아직도 고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고엽제. 저는 사실요, 병과가 TTYOC라고 이 타자병이었습니다. 이 타자병은 4단급에 가야 말하자면 자기 주특기라 그럽니다. 주특기를 찾았는데 저는 대대에 갔기 때문에 주특기가 없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비소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고대 가셨죠. 그때 혼바산 호네오산에요. 우리는 포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10만 발 기념, 20만 발 기념 이렇게나 쏘아가지고 그 장걸 지역에요, 호네오산이요, 완전히 그냥 단풍입니다. 얼마나 포를 많이 쏘았으면 단풍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작전을 나가면은 월남에는 꼭 오후 2시쯤 되면 365일 중에 360일은 비가 옵니다. 네, 스콜이라고 그러죠. 스콜이라고 그러죠. 비가 오는데 그러면 그 장거하라고요, 뭐 신발이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막 그거 신고 막 덮고 하니까는 웅덩이도 막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때는 웅덩이 들어갈 때 뭐 좀 소독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었지. 고엽제를 우리가 쏘면서도 고엽제가 그것이 말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68년도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 제가 사창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79년도 그 추운 데 아닙니까? 사창리에서 근무를 했는데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혹한기 훈련. 거기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하는 중에 몸이 가려워서 죽겠는 거야. 온 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혹한기 훈련을 나가면 나무를 떼다가 막 불을 떼기 때문에 아마 그 옷나무를 떼어서 그 옷이 올라온 게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옷오르면요, 개백따기를 불에 구워가지고 그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온 그 명월리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개백따기 구해가지고 기름을 바르는데 안 나서니까 부대장이 너 서울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라 그래서 내가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성 단마진이에요. 근데 그때는 고엽제가 질병인 줄을 몰랐어요. 고엽제라는 말도 없었죠. 말이 없었지. 고엽제는 있었지. 고엽제는 있으면 고엽제 질병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레르기성이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그 빨간 약인데, 이 신경성 약이 전부 빨간 약입니다. 그걸 먹고 나면요, 한 2시간 동안 졸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그걸 몇 년 동안 먹다가 제가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면서, 그래서 내가 이 질병, 가려움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하나 내보시지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다나카 수상도 평생 가려움증에 시달렸다는 것도 알고, 그 가려움증이라는 건 왜 가려우냐? 몸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가려움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어떤 생각을 재미있습니다. 이거 이 가려움증에는 몸 안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하루에 내가 0.01%씩 뽑아내겠다. 그러면 100%를 뽑아내려 그러면 만일이에요. 만날. 횟수로 계산하면 27년 반입니다. 내가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땀을 빼서 하루에 0.01%씩 만일을 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빼가지고요. 좀 덜 가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 가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뭐 가려워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저는 한동안 좀 집사람하고 크림 바르면서 크림 발랐는데 요즘은 크림도 안 바르고 무조건 하고 참습니다. 잘 때 참으면요. 이것도 가려움증 걸리는 사람들이 특히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생시에도 참기가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낮에는 참기가 쉬운데 밤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강하게 훈련을 하면 자다가도 건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에 굉장히 가려운데 무조건 참습니다.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장기표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감옥살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장기표 선생님이 왜 감옥살이 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만은 이 장기표 선생님이야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제적당하고 그러신 다음에 민주화 운동하시다가 영어 몸이 되셔가지고 9년, 제 기억으로는 9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9년 지났어요. 네, 그렇게 진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민주화 운동 후 대부로서 꿋꿋하게 살아오십니다. 특히 광주 5.18 민주화 보상금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상금을 몇 억씩 받고 유명한 정치인들 광주에 발걸음도 안 한 사람들 그 당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 해가지고 수억 원씩 보상을 받고 있는 이 세태에 유독 장기표 선생님께서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대상자이면서도 단 한 푼도 보상금을 받지 않고 이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그 일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화 운동한 거지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고엽제로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할 망정 보상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단 한 푼의 고엽제로 인한 보상도 신청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있나요? 아니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엽제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실 분도 아직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군들은 밀림 속에 있는 베트공들이 평야지대에 나와가지고 곡식을 거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엽제라는 거는 이파리를 말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농약이죠. 원래 농약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도 농약을 극히 적은 부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풀을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는데 비행기에다가 싣고 이 이슬같이 이렇게 내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시원하다고 날이 더우니까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시원한 거 목이 안 붙는다고 그렇게 쐬기도 하고 밀림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먹고 오염된 하천에 그대로 작전을 온몸을 적시면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월남전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장 선생님 두 분도 그렇지만은 사실상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연병력이 34만 5,994명의 우리 장병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14만 7,166명이 작년 말 현재 사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엽제로 사망한 사람들이 11만 5,480명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 다음에 2세대가 감염이 돼가지고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144명. 통계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을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월남전 참전자들 중에 19만 8,828명만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진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엄청나죠. 이 숫자 오늘 처음 들으시죠? 난 이 숫자는 이제 처음 듣는데요. 음. 저는 이제 이 상도 이동에 오래 사는데 네. 그 신창재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이 파월 전후회 전국 그 부회장도 한 분이라서 그 이제 전후회가 잘 됩니다. 근데 내가 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상도 이동 전후회 회원들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 반 이상인 한 15명이 죽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우리 나이에 반 이상이 그래서 전부 다 사망 원인이 고엽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참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하여튼 그 고엽제 환자가 안 될 수가 없지. 몇몇 그 행정병들이나 네. 수송병들 빼고는 월남에는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작전 나갈 때 거의 몇몇 사람만 비워놓고 다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나가는데 꼭 총을 쏘고 전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전부 다 웅덩이에 물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벅철벅 막 다니는 거야. 저는요 참 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제가 이렇게 가렵지만은 이 고엽제가요 걸리면 이 외부로 나타나는 병은요 딱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나병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짓물러집니다. 코고 뭐 귀고 다 물러집니다. 나는 이런 걸 또 그리고 또 많이 죽었습니다. 네,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35만 명 중에 15만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네. 네. 이 반 가까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 아주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75인데 이제 76인가 많은 나이가 아닌 제가 초기에 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나 많이 죽은 이 고엽제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내가 이 정도라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엽제만 생각하면 다행이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간절합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하나 더 아까 말씀 중에 34만 명이 넘는 병력들이 가서 전사 병력들이 5,099명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엽제로 사망한 분들 이것이 11만 5천 명이 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병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국가도 신경 안 쓸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뭐 월남 가서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가 멀쩡하잖아요. 장 선생님의 전화 멀쩡합니다. 그러나 날만 좀 뭐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두드러기 일고 이 고생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참 답답한 일이고 고엽제 환자가 전 월남전 참전자 중 약 80% 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이게 네. 왜 누구나 다 그 노출돼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민이나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고엽제 환자들 후생 복리를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민주화운동도 국민의 도리로서 특히 저는 대학생 때니까 네. 지식인의 도리로서 한 거고 또 고엽제도 국민으로서 국가 정책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는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또 내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꼭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엽제 우리 갔다 와서 한 20년 후에 이제 고엽제가 뭐냐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네, 네.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확인돼 가지고 네. 막 신청을 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저희 딸아이가 그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쯤 됐는데 자꾸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렇지 또 뭐 고엽제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유전이다 네. 하니까 아이고 저게 내 때문에 내 고엽제 이것 때문에 유전된 모양이다 싶은데 그걸요 중학교 다니는 딸아이한테 야 너 그거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가 집에서도 일체 고엽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
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안 한 거는 진짜 이는 신청 안 해야 될 일이라서 안 했지만 고엽제 이거는요 사실 신청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런데 이걸 또 신청해서 하면은 내가 죽을 중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 또 딸아이들이 집에 안에서 알면 아이고 이거 아버지 때문에 막 그 어린애가 그 계속 가려우면 나도 가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유전이라는 생각은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도 내가 그냥 고엽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때 신청했으면 저는 당연히 환자가 보상도 지금 받을 거예요. 안 했다가 이 고엽제 우리 전우들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가에 갔더니 우리 장은생은 그래 고엽제 괜찮냐 그래서 아니 나도 막 만성 단마증 걸려가지고 가려워 죽겠고 뭐저저 그랬다 그랬더니 왜 근데 신청했냐 그랬어. 신청 안 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랬어. 뭐 우리 딸아이가 말이야 자꾸 가렵다고 사서 안 했다 그랬더니 장 선생 같은 사람이 말이야 그 집안에 뭐 딸아이가 좀 가렵다 해가지고 신청 안 하면 되느냐. 장 선생 같은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말이야 다 우리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신청해가지고 이 고엽제 환자들이 좀 말이야 응분에 좀 그 치료도 받고 좀 보상도 받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당신 말이 맞단 말이야. 내가 당장 보험병원에 가서 내가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68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갔더니 그 진찰 기록이요 71년도부터만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 전에 건 없는 거야. 다시 진찰을 했는데 옛날 초기에는 월남전 고엽제 환자들이 신청만 하면 거의 다 고엽제 환자로 다 등록이 됐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실 후배가 보험병원 원장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백 같은 건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후유의증으로 저는 몸이 아프면 보험병원에 가면 공짜로 다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보상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정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이 질병에 이 고엽제에 걸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때 가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 받는 데가 오음리입니다. 오음리에서 훈련을 받을 때 3개 신조가 있는데 1번이 뭐냐,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월남전에 간다. 이게 제 1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산군 격퇴시키러 가는 게 아니고 조국 근대화에 일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남전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받는 월급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브라운 각서 이래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월남에까지 가서 말하자면 엄청난 질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은 근대화를 넘어서 지금 선진국 대열에 지금 들어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요 사실 먹고 살만합니다. 저는 한 달에 95만 원씩 나오는 우리 집을 갖다 잡히니까 한 달에 9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영모기지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 죽을 때까지 95만 원씩 나오는데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95만 원이면 삽니까? 서울서? 95만 원이면 살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가난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또 보통 그러나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주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고엽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가 한번 다시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보상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대표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당신들 월남에 돈 벌러 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가서 가혹행위를 하고 학살을 했느니,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갔던 저희들을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고,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고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뭐 변호사들까지 합쳐가지고 그걸 뭐 다시 재판을 한다고 모의 재판을 걸고 정말 속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 선생님께서는 그런 그 정치적인 문제 별로 접근을 안 한 상태로 훈련소 들어가실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국회 출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외무부 장관 이동원 씨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차기철 그 외무국방위원장 그 양반이랑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요 우리나라가 휴전이 되고 나서요 인디안 헤드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인디안 머리가 나와 있는 미 2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단가를 하사를 한 아리랑을 사단가로 부르고 있는 미 7사단이 있습니다. 이 7사단이 서부전선 저 끝터리부터 저기 임진강 저쪽 끝에서부터 저쪽 이 파주 저쪽까지 2사단이 깔아 있고요. 그 다음 춘천 가평까지 7사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을 횡으로 쭉 가로질렀어요. 미군들이 왜 이렇게 깔아졌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하고 휴전을 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들이 책임져 달라 이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미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들이 미국 군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는 즉각 반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중동부전선까지 미군을 주 침입로를 미군들을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68년도 김신조 저희 집에 와서도 이틀 밤도 자고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기독교 저기를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런데 미군들 기지로 들어왔어요. 문산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저히 교육받은 미군들 절대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서부전선까지 중부전선까지 깔려 있는 것은 북한군의 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인질로 쓰는 거죠. 그걸 보고 한반도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그런데 월남전이 확전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모병제했어요. 미군도 그냥 자기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을 가는 건데 결국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징병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2사단, 7사단 우리가 빼갈련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그때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약 3배 정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5배, 6배 정도 우리가 힘들게 살 때예요. 그러면 여기 전방에 있는 미군들 빼나가면 우리가 장비도 약하고 어떻게 지킬 거냐. 애당초 한미동맹이 허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여기 있는 2사단 대신 2개사단 대신 우리가 2개사단을 월남에다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월남전 파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 그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 이 부분은 월남전이 월남전의 특수 이걸로 받은 것은 그리고 우리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전은 보너스로 따라온 것이고 진짜는 휴전선에서 싸울 것을 대신 월남전에서 싸우고 그 대신 미군들 보고 휴전선 지켜달라. 이런 국방 안보적인 차원에서 월남전에 간 것이고 우리가 고엽제 맞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희생되고 병고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하고 했던 것이지 돈 벌러 갔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월남전 파병의 그 눈물 어린 피눈물을 폄훼한다는 거는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않아도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66년도에 그 대학생으로서 월남전 파병을 반대 데모도 한 사람. 그렇죠. 그러나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민은 그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월남전에 갔고 또 제가 갈 때는 사실 돈 좀 주고 빼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 가게는. 그러나 저는 뭐 그런 일은 애당초부터 안 하는 사람이고 아주 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요즘요 특히 한겨레 신문에 앞장서 가지고요 우리 그 월남
월남전에 참여한 우리 한국군이 마치 그 학살하고 월남 주민들을 뭐 학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웃기는 자식들 아닙니까 이게? 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피해자가 물론 이 뭐 경우에 따라서 좀은 다르지만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가해자라고 하면서 내가 가해자다 하면서 월남에 계속 저 조사단이 아니지 뭐 조사하러 가가지고 와서 뭐 몇 번이 뭐니 이래가지고 지금 떠들어대거든요. 이거는요 월남인에 대한 진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심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건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계속 지금요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를 지금 이쪽에서 지금 계속 제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고 이거는요 정말 이게 굉장히 우리는 말이지 독일보다 더 낫다. 폴란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는 독일은 수긍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걸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걸요 은근히요 반미 운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을 규탄하기 위한 또 일본을 규탄하기 위한 간접적으로 지금 이걸 슬쩍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나는 이거를 보면서 그러나 또 제가요 일개 병으로서 말하자면 쫄병으로서 한 부대에 가서 근무했는데 월남 전체의 상황을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이걸 또 전문적으로 연구한 일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에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 포탄 쏟다 그랬는데 포탄 왜 쏘느냐? 다 베트콩들 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월남전은 전투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나가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냥 포탄을 계속 쏘아가지고 거기에 다 속에 도망가도록 다 만들어 놔놓고 그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주 본 이 전투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학살이니 뭐니 집단 학살이니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잘 없는 거예요. 다 이미 가도록 다 만들어 놔놓고 쫓아가는데 난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무슨 뭐 대대적으로 학살을 했냐 떠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가서 하니까 정말 내가 이거는 진짜 안 해야 될 말이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데요. 월남 사실 살기도 어려운데요. 여기서 가가지고 뭐 좀 주워가면서 말했지. 그때 얼마나 어떤 한국군한테 어떤 참상을 당했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요. 참상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이설이라고 봅니다. 이게 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이게 무슨 진보연 자처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저는 우리가 만약에 학살을 했다면 이거를 감추어서 국위를 선양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위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저 진짜 정말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난 이런 비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장 대표님 진솔한 말씀 해주셨고 양심을 걸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남전에서는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은 운전병이 잘못해가지고 개 알마리를 치어 죽이죠. 강아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 쌀 한 가마니를 보상을 해줬습니다. 쌀 한 가마를. 그럴 정도로 대민강제는 철저하게 원성에 사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월남전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군복 입은 사람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민간 복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촌락에 지나가면은 부대가 쭉 일개 군대나 소대가 지나가면은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고 논 가운데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총알이 날라와요. 그런데 의아되는데 사격해가지고 잡고 보면은 아주머니들 품속에서도 수류탄이 나오고요. 어떤 부분은 승려복 입은 승려복 속에서도 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선에 물론 적하고 싸우자 표신하지 않는 VC
그러니까 비무장 민간인 같이 보이는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물론 전쟁판이기 때문에 무리한 부분이 어떻게 생기지 않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그거는 별로는 아까 우리 장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그래요. 저한테 어느 베트남학과 전공한 대학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지 부장님, 저한테 진솔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양심적인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베트남전 할 때 한국군 부대 내나 유원지에다가 월남 여성들을 위안부로 고용하거나 수용해가지고 한국군들을 저기로 놀이개로 삼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 말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맹세를 한다. 명예를 걸고 맹세라고, 내 개인 고여주 명예도 명예지만은 주월 한국군 전체 32만원 병력 전체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한국군 부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월남 여인을 성형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 없다. 그리고 유원지나 한국군 부대에나 이걸 운영한 일이 없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각종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어느 30만 파울에서 생존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어지간하면 한번 전투하고 나면은 해수욕 하는데 그쪽에 저기가 있거든요. 휴양소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 월남 여자들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단위 전술기지에 월남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가는가 주의보고도 하고 보안부대와 선병대에 전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 그거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월남 여인들은 어떻게 부대로 들어옵니까? 그리고 사창행위 공창행위를 한국군이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자경성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군도 월남전에서 월남 여성들을 유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일본 측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진짜 가슴을 치고 졸도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얼마 전에 보훈처 장관하고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했어요. 보훈처 장관이 들어보십시오. 저 목포에서 11월 달에 한 얘기니까. 장관님, 우리는 국방부 소속으로 월남 전쟁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훈처 소속,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이런 정말 불확실하면서도 조작된 걸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면은 우리의 명예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국방부가 현역 군인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보훈처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돈 한 달에 몇십만 원 주고 뭐 몇만 원 올려주고 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청춘을 걸고 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면서도 지켜왔던 국가와 민족, 국가안보에서 38선에서 싸울 것을 월남전에서 피 흘리고 나온다. 우리들에게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월남 여인들을 유린을 했어요? 우리가 위안부 같이 월남 여인들을 부대에다 잡아놓고 우리 놀이개로 산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걸 보훈처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훈처 장관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니까 양반이 눈물이 크렁크렁 오시더라고요. 양반이 삼성 장군 출신이에요. 이 방송 우리 박삼덕이신가 죄송합니다. 우리 보훈처 장관님 좀 신경 써주시고 밑에 직원들도 이 문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훈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됐던 사람들을 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러고서 국목을 먹는 국가 공무원들의 책무를 다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책망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 땅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래 내가 월남전에 간 게 그래 국가정책으로 채택됐는데 내가 저 돈 그때는 사실 3,000원만 주면 뺐습니다. 그거 빼고 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간 거요. 가서 그래. 아주 나는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네네. 이거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나온 말도 아니에요. 네. 한창 민주화되고, 뭐, 일본 위안부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래 이게 뭐 진보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자들입니다. 웃기는 자들. 제대로 정말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내가 알기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무슨 그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또 뭐 저 지휘관에서 뭐 여기저기 다 가본 건 아니고 저도 내 부대에 관한 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뭐 내 부대에 없으면 다른 부대는 또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있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나는 그런 점에서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또 그 점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보훈처가 좀 보훈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보상하는 게 보훈처 아닙니까? 네. 뭐 돈이라고 해서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쥐꼬리만큼 주면서 뭐.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정말 보훈처가 정말 국가기관으로서 이 잘못된 언론이나 사이비 저 진보 지식인들이 지금 이 국가 명예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또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훈처가 정말 나서야 되겠구만요. 예.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월남전 참전자회가 그리고 고엽저 전후회 뭐 이렇게들 있습니다. 보훈단체 전국 최대의 보훈단체인데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반째 무주공산이 돼가지고 있고 금년 3월 달부터 임시 회장이 없어가지고 법원에서 지난달에 무슨 변호사를 12명이나 보냈어요. 임시 이사, 임시 회장으로. 아니, 조그만 단체, 국가 보정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임시 회장이라고 변호사 한 사람, 그리고 각 시도 지부장인데, 저는 전남 지부장입니다만은, 저 말고 다른 지부에는 유급 변호사를 11명이나 보냈어요. 그렇게 총 12명이 이 단체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월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400만원에서 300만원, 한 달에 3,700만원의 내가 국가 그 이제 세금을 월남전 전후회 회장을 좀 맡으면 어떨까요?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는 그 명예선양, 그리고 국가가 정당하게 줘야 될 그 여러 가지 전투 수당 비슷한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우리 애우 이런 부분도 다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엽저 전후회 같은 경우는 옛날 관제도모에서부터 협박 공갈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 회장과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현재 영어모험이 되어 있습니다. 징역 8년에서부터 5년까지 받고 수백억씩의 추징금을 받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정이 되고 있는 거죠. 창피스러운 얘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적폐, 뭐 표현이 적폐입니다만은 하여간은 이 월남전 참전자회와 고엽제 전후회를 바르게 가기 위한 그런 일에 2년 반부터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받은 소송이 9건을 서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8건을 승소를 하고 한 건이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이 민주화 운동하실 때는 몸으로만 하고 몸으로 때웠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돈과 명예, 시간 다 뺏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데 장 선생님 관심 가지시고 똑같은 월남 참전 전후기 때문에 이 일에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늘요 뵌 김에 저는 사실 월남에 갔다 왔지만 네. 또 뭐 대충 사정은 좀 알지만 제가 일체 관여하지 못해서 네네.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이왕 우리 저 고효조 선생님 모신 김에 우리 고효조 선생님은 여수시에서 시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말하자면 여수시 주변의 이 시군을 통합을 하면서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것을 내놔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전체에 있던 그 28명의 말하면 기초의원을 자기도 빠지면서 14명으로 줄이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국회는요, 뭐 호남 지역에서 줄일 거냐, 뭐 수도권에서 줄일 거냐, 뭐 영남 지역에서 줄일 거냐 지금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데, 우리 고 선생님은 28명의 기초의원, 말하면 시의원을 14명으로 줄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고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함께 한 분들도 네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례야말로 정말 우리 정치에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봐서 그거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셔서 네, 제가 아는 대로 평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여수시는 원래 돌산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돌산군 여수면이었었는데 여수가 커졌죠. 그래서 여수시가 해방되고 나서 시가 된 다음에 다시 여천군이 있고 여천공단을 주축으로 한 여천공단 출장소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여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나의 도시를 세 개의 도시로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어려움도 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로도 좁아버리고 여러 가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것만 한번 가지고 다뤄주시면은 한번 국민들을 향해서 현 정치권을 향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수시의원을 사선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할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여수에 있는 삼여라고 그러죠.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을 하나로 합치자. 이 운동을 최초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4년 만에 성공을 했죠. 주민 의견 조사를 4번이나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제 전략상으로 여러 가지 저기가 처음에 이 정치권 국회의원도 반대하죠.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는 2사람 했다 나중에 4사람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전체 반대하죠. 시장 군수 3사람 다 반대하죠. 다 반대하기 전에는 자기 자리에 가져가니까. 도의원시의원 다 반대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양보안을 이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3년 통합을 위한 여수시의 양보안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언제 한 거냐 그러면은 1994년도 4월 19일 날 전남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 송대구 부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수시 통합 좀 시켜달라. 국회의원들 반대하고 다 반대도 이런 조건이면은 다시 통합을 시켜달라. 정부안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뭐냐 그러면은 통합되면 시청은 현 여천시 청사로 한다. 그러니까 여수시가 인구가 그때 19만이었습니다. 여천시는 7만, 여천군은 7만. 그래서 둘이 합쳐야 14만이고 둘이 합친 인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수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천시 청사로 사용하겠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통합된 여수시 의원 정수를 현 여수시 의원 정수를 여천시, 여천군 의원 합친 수와 똑같이 동수로 조정하겠다. 28명의 시의원을 14명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7명씩 군 단위, 시 단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28명의 시의원을 자기 스스로가 의원을 반납을 하고 빠지를 반납을 하고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 헌장 사상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이 이거 되면은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을 내놓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14명으로 줄였죠. 여기 여수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것 말고 여러 가지 6개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민선 시의원이 자기 스스로 빠지를 반납하고 지역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통합을 추진했다. 그건 헌정사에 기록되고 그래서 이 1998년 4월 1일 날 통합시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로 취임 중인데 위대한 여수 시민의 시민정신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 의원들과 그리고
시민들,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일을 최초로 발의를 했고 통합 집행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통합 작업을 4년 동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여수시 의회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저한테 그 공로표를 주더라고요. 의회가 주는 공로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 네네. 근데 그건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위대한 여수 시민의 승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 우리 고효주 선생의 승리이고 아유. 또 그때 함께한 그 시의원들의 기초단체 네네. 의원들의 저는 승리라고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말은 뭐 시민의 승리라고 하지만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는 진짜 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정말 한번 들어봐야 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국회는요, 단 한 석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지금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현재 이 정치권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효주 선생은 정말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 정말 있기가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데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장 선생님 잘하시면은 옆에서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요. 네. 그 국민 여러분, 방금 들으셨듯이 이 사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들, 옳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효주 선생과 같은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국정 운영에 정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하여튼 월남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월남전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일입니다. 딱 50, 네, 그렇습니다. 50년 전이네요. 네. 그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만은 55년. 근데 지금 역사가 된 일을 지금 이걸 말이지 그때 그 정말 고생한 사람들 또 생명까지 정말 희생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50년 전이 아니라 엊그저께 일처럼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이러한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희생당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건 희생한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연히 국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공연히 국위를 실추시키는 이 사이비 진보 세력에 대한 또 응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일에 예. 특히 월남 참전 우리 장병들의 명예 선양이 아니라 이제 지켜야 돼요. 예. 공승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기왕에 쌓여 있는 명예마저도 훼손이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식자층이 나서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께서도 같은 전후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려면 평화 시에 전쟁을 대비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교육받았듯이. 그러면은 전쟁 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을 그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명예가 훼손되고 그리고 이 복지마저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장 선생님이 저도 좀 오늘 뒤에서 반성 좀 하고요. 네네. 많이 하여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모로 하더니 참 그동안 잊혀져 있던 말씀을 우리 고효주 선생님 만나 뵌 김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의 또 공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